자, 함수 나옵시다. 함수 역시 집합을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함수의 내용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뭐 1차 함수니 2차 함수니 있다는 얘기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오고 함수와 집합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게 굉장히 본질적으로 되게 어렵다기보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파트예요. 함수에서. 그러니까 두고두고 2학년, 3학년 돼서도 계속 써먹는, 가장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함수 얘기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고, 이거 하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1학기 때 왜 1차 함수 나오고 2차 함수 나왔었잖아요. 그 그림도 그리고 그것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원래 여기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건 잘 안 나오는 파트인데 그래프 그리는 거를 지금 하면서 동시에 한번 다시 복습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수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함수를 정의를 할 때, 뜻을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두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 있는 원소들끼리가 다시 두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두 집단. 이게 집합이에요. 두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을. 근데 여기에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1, A2, A3 이렇게 원소들이 쫙 있을 겁니다. 몇 개가 됐든지 간에 여기까지 됐죠? 이쪽의 원소는 B1, B2, B3 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함수란 뭐냐면 두 집단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함수라고 불러요.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매칭이라고 부르는데 매칭된 상태를 이 상태를 함수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이때 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작동하는 집단이 이쪽, 왼쪽. 그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얘가 주도적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따라서 얘랑 짝을 찾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얘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야. 둘 중 하나가 남자고 둘 중 하나가 여자야. 근데 자기가 짝을 찾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쪽이 정의역. 그리고 선택을 당한 쪽은 이쪽은 공역.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 집합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집합을 우리가 라지 X라고 불러요. 선택을 받는 곳의 집합을 라지 Y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정의역이라는 집합에서 공역이라고 하는 집합 사이에 서로 매칭된 거를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집합 X하고 Y에 대해서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거. 더 간결하게 하면 정역 X에서 공역 Y로의 대응 이렇게 부르는 게 함수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 대응이 짝을 지었다는 뜻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함수라는 두 집단 사이에 짝짓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짝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때 주도적으로 자기의 짝을 찾는 곳을 우리가 그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선택을 당하는 쪽을 공역이라고 불러요. 내 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함수는 정의역인 집합 X에서 공역인 집합 Y로의 짝짓기 과정, 대응이에요. 짝을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이게 되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 꼭 기억해야 되는 조건. 무슨 말이냐? 이 매칭이 정의 역의 원소는 모두 참여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항상 자기의 짝을 찾아가야 됩니다. 빈 놈이 있으면 안 돼요. 짝을 못 찾고 헤매는 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함수의 전제 조건이에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있는데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 5개의 원소가 있다고 쳐봐. 4개까지만 써야 되겠다. 칸이 모자라서 이렇게 4개. 동역이라는 집합이 있어. 이 집합에 4개가 있어. 여기까지 됐지? 함수의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여기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자기 짝을 찜해야 되는 거야. 짝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찜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요거 하나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도 얘를 찍었고 얘도 얘를 찍은 거예요. 무슨 TV 프로에 나오는 짝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막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 쫙 있는 거에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찜하잖아. 그치? 근데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잖아.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무조건 자기 짝을 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빈 곳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런 거는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구 하나가 자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찜 안 하겠다라고 버티는 경우가 생기면 이건 함수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게 한 가지 조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정역에 있는 원소는 모두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 말의 속뜻을 반대로 생각하면 선택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모두가 선택을 안 받아도 된다는 뜻도 되는 거죠. 왜? 얘만 충족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선택을 받는 공역의 원소는 모두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택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빈 놈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공역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 경우 아까 이렇게 그렸을 때 선택을 받은 애는 누구예요? 얘와 얘만 있죠. 그럼 선택을 안 받은 애는 얘네 둘이 있는 거고. 이래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함수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때 이 선택받은 애들이 특별하잖아. 왜냐하면 X에서는 특별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를 찜을 했으니까. 여기는 특별할 게 없어. 모두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 이때 선택받은 사람들 얘네들만 따로 모으면 이게 부분집합이 되겠지. 이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 부분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집합의 이름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공역이 있고 치역이라는 게 있고 치역은 너무나 당연하게 공역이라는 집합에 대해 부분집합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일부분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집합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수민이 이제 벌써 자려고 한다. 아니 어떻게 수업을 시작하면 5분 내에 다들 눈이 이렇게 스르르 감기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수면제를 어떻게 야 5분에서 10분밖에 안 지났어. 둘중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이래야지 함수가 되죠. 이 함수의 전제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선택받을 필요는 없다. 같은 말이긴 해요. 같은 말인데 좀 더 풀었으면 그렇게 돼요. 이걸 함수라고 부르고 그 함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역이니까 정역 X에서 공역 Y로의 대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를 가장 심플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의 대응이다.
짝짓기다.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진짜 짜증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때 야, 이 짝짓기에 조금 더 생각해봐. 사람마다 자기 짝을 찾는 데는 자기만의 특별한 주관 또는 특별한 기준, 특별한 원칙이 있겠지. 그냥 아무나 말 그대로 여자라고 해서 아무나 다 좋아하진 않잖아. 남자들이.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무 남학생이나 다 남자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잖아.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과 뭔가 있잖아. 그 커트라인이 있잖아. 그치? 그 커트라인, 그러니까 짝을 찾는 데 있어서의 원칙이라든가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에 합당한 애들이 선택을 받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기준과 원칙, 수학에서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그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놈을 fx라고 부르는. 그 놈이 fx. 다시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이 선택받은 애들 있죠, 특별한 애들, 걔네들을 y라고 하고요. 이 선택받은 애들을 y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택받지 않은 애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선택받은 이 치역에 해당하는 애들을 우리가 y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쓰던 그때 얘네들은 뭐예요? x라는 애의 특별한 원칙이나 기준을 통과한 애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fx라고 불러요. x의 특별한 원칙을 통과한 애들만 선택받은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특별한 원칙과 기준을 영어로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풀면 펑션 오브 x가 돼요. 이 괄호는 x라고, 오브라고 그랬죠, 영어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펑션 오브 x예요. 그러니까 x의 특별한 원칙과 기준을 통과해서 선택받은 자들, 그게 y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따라서 x가 달라지면 선택받는 사람도 달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게 그거야. 예를 들어서 y, 우리가 제일 흔하게 2x 플러스 1이야. x가 1번이라는 남자가 있어. 1번이라는 남자는 이 원칙에 따라서 몇 번 여자를 고르게 되는 거야? 3번 여자를 고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남자가 바뀌었어. 2번 남자로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2번 남자로 바뀌었으니까 선택받는 여자가 누가 되는 거야? 5번 여자가 된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x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자기만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를 고르는 거예요? 얘를 고르는 거잖아요. 얘는 선택을 받은 거고 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숫자에 남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나는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식하게 요 선택하는 놈을 우리가 독립변인이라고 불러요. 얘를 독립변인이라고 부르고, 선택받는 자를 우리가 이 사람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종속된 거죠. 그래서 종속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학에서 이렇게 부르진 않는데, 수학에서 이렇게 불러. 어디서? 저기 평균과 통계 쪽에서. 이게 독립변인, 이게 종속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함수에서는 독립변인, 종속변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얘를 x라고 부르고 얘를 y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부르는 이름이 함수 쪽에서는 그냥 x, y라고 부르는 거고,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에서는 독립변인, 종속변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데 본질은 똑같은 거죠.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주체가 돼서 선택을 하는 입장이고, 또 얘는 선택을 받는 입장인 거고.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y는 선택받은 자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함수를 이런 식으로, 야 얘는 얘를 선택했대, 얘는 얘를 선택했대,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를 쫙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걔네들을 우리가 알기 편하게
좌표에다가 찍을 때가 있어. 좌표에다 찍으면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요 y = fx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는데 얘가 속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가령 정의역이 1, 2, 3, 4였고 아까처럼 공역은 실수 전 자연수 전체 아니면 실수 전체? 실수 전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받는 자는 됐다 많은 거예요. 선택하는 사람은 4명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근데 이 fx x라는 애의 선택하는 기준이 아까 예를 들어 2x 플러스 2라고 칩시다. 여기까지 됐지요? 그러면 순서상이 몇 개가 나와요? x가 1일 때는 y는 3이 나올 것이고 2일 때는 5가 나올 것이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3일 때는 얼마예요? 7이 나올 것이고 4일 때는 9가 나오겠죠. 서로 매칭된 얘네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한눈에 바라보기 편하게 한 놈을 우리가 좌표라고 불러요. 좌표 평면. 그래서 여기다 x를 써주고 거기에 선택받는 사람을 y라고 부르고 에어컨 끄니까 바로 또 실실 졸고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때 1에 대해서 3이 선택을 받았고 2에 대해서 5가 선택을 받고 이거 자리 한참 보다 되는데 5가 선택을 받았고 3이 선택을 해서 7이 됐고 4가 선택을 해서 9가 됐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순서상을 어떻게 쓸까요? 순서상을 저걸 순서상이라고 부르는데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찍어서 표시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걔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그래프. 함수에 있는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다 찍어 놓은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하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도 좌표 평면에다 찍었기 때문에 그래프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있는데도 그래프입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얘도 그래프다. 그럼 왜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맨날 이렇게 이어져 있냐? 왜 맨날 이렇게 이어져 있냐? 끊어진 데가 하나도 없이. 그거는 정의역의 이 숫자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실수 전체잖아요. 실수 전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수는 여러분들 배웠나요?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실수는 좌표 평면에서 빈틈없이 촘촘하게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이 꽉 차 있어요. 빈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를 누군가가 다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찍고 이 옆에도 찍고 이 옆에도 찍고 이 옆에도 찍고 막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빈틈이 없어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내 눈에 이게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모든 점을 다 찍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일직선으로 선처럼 보이는 거지. 원래 그래프에는 반드시 선이 돼야 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순서상이 나온 것을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만 하면 그게 다 그래프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듬성 있어도 돼요. 왜? x가 듬성 있으니까 점도 듬성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도 원칙은 있죠. 원칙은 지켜야 되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x는 모두가 참가하는 대신에 그 원칙은 얘기 안 했나? 사람이 선택을 받더라도 누가 나한테 길거리에서 말을 걸었어.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근데 이놈이 이 길거리에서 말을 건 놈이 이 여자한테도 말 걸고 저 여자한테도 말 걸고 그리고 기분 좋아? 안 좋잖아. 그치? 좋은데. 희한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놈은 최소한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을 한 명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함수에서. 그것은 중요한 건데 설명 안 했네. A1, A2, A3 이렇게 있어요. B1, B2, B3 이렇게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거 안 된다고. 양다리 안 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지. 양다리 이거 안 돼. 안 된다고. 선택하는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쟤 잔다. 아 진짜.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원 있죠. 우리가 배웠던 원, 바로 직전에 배웠던 원 있잖아요. 원 이렇게 생겼잖아요. x축에 이렇게 쭉 지나가고 y축에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 함수의 그래프가 못 됩니다. 왜냐? 여기 있는 x 하나에 대해서 점을 찍은 게 그래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x에 대한 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y값 여기. 요 y값하고 요 x값 만나서 이 점을 찍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는 여기 밑에도 있어요. 여기 이 점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x값에 대해서 요 y값도 하나가 더 존재해요. x 하나에 대해서 y값이 둘이 존재하는 거예요. 딱 이 케이스죠. 안 된다고. 이거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함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뭐예요? 제목에 써 있었잖아요. 도형의 그래프. 이해됐습니까? 원의 모습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도형의 그래프예요. 얘 함수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함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x가 y를 하나만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우리가 아는 거를 대상으로 한번 얘는 함수가 맞는지 한번 해볼까? 그래프만 봐서 이런 애 있지. 우리 아까 얘기했던 1차 y = x 제일 쉬운 거. 여러분도 누구나도 다 그릴 수 있는 거. 얘는 함수가 맞나 틀리나 그래프로 한번 판단해 볼까요? y = x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대충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 x는 다 참여했는가? 참여해서 y값 하나만을 선택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을 쭉 추정을 해봤더니 여기 하나만 나오네. 이해됐죠? 다른 x도 봤더니 y값 하나를 딱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y값 여기. 요 x와 요 y가 만나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준 거예요. 요건 약간 번외편인데 이 점을 이렇게 딱 찍어 놓잖아요. 거기서 이 점의 x값이 여기에 있고 y값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도 널렸어요. 환장을 합니다. 미쳐버려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y값은 여기서 찾는 거예요. y값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y값이래. 여기가 만약에 2라고 써있잖아. 야, 이 점의 y값 얼마니? 하면 어떤 놈들이 무슨 뜻을 하냐면 여기 숫자 2가 보이니까 이거 y값 2라고 얘기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마. 이거 돌아버려가지고. 그러면 y = x 제곱. 요거 우리 알지? 요거 어떻게 생기냐? 얘는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몇 개 있어요? 요거 하나만 정해주세요. x값 하나에 대해서 이 x에 대해서 y값이 여기에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함수인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될까요? 세로로 그어보면 돼요. 세로로 그어서 몇 번 만나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두 번 만나잖아요. y값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의 x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 쫙 그어보면 하나만 만나죠. 여기도 쫙 그어보면 하나만 만나죠.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도형의 그래프인지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쭉 그어보면 돼요.
쭉 그어서 한 번만 만나면 함수의 그래프에 속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도형이에요. 도형. 함수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간편하게 알아보는 것도 가능하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함수가 지금 뭔지 한번 봐봤고, 함수는 두 집합과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그때 선택을 하는 쪽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 정의역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참가를 해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선택을 받는 쪽은 안 그래도 돼요. 일부만 받던지, 아니면 완전히 무슨 소개팅 나갔어, 아니 미팅 나갔어, 여러 명이 나갔어, 짝짓기 뭐 프로그램 나갔어. 근데 거기에 막 완전 진짜 핑크 하나가 나온 거야. 연예인급이 나왔어. 그 모든 남자가 다 그 여자만 찍겠지. 가능하다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건 가능해. 그런데 남자 하나가 여자 둘한테 찝쩍거리는 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찝쩍거릴 거면 한 명한테만 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니 그 짝짓기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남자가 몰래 이 여자한테도 대시하고 저 여자한테도 대시하면 욕 뒤지게 먹잖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 안 된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매칭이 됐어요. 이 매칭이 어떤 사람들 남자마다의 기준과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y equal fx라 부른다고. 이 선택받은 y는 이 x의 특정한 기준을 통과해냅니다. 이 뜻이에요. 이 기준을 통과해서 선택받았습니다. 요 y를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불러요?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택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거.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또 절반이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야, 니네 어려? 이게 뭐라 그러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지금도 많이 힘든가요?